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금을 캐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골드러시 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삽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AI 시대의 삽은 과연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AI 경쟁의 승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갈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AI는 전기의 전쟁이다.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의 투자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AI 경쟁의 본질이 우리가 알던 그런 두뇌 싸움에서 이제는 거대한 인프라 전쟁, 말 그대로 힘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AI 모델이 더 똑똑하지? 여기에만 집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똑똑한 AI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릴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새로운 투자의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AI가 금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이 금을 마음껏 캐지 못하는 걸까요? 네, 바로 엄청난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속도가 서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GPU 같은 건요. 사실 돈만 있으면 몇 달만 해도 수만 개씩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에 피를 공급해줄 혈관, 그러니까 전력을 보내줄 발전소나 송전망은 짓는데 기본이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쪽은 F1 머신처럼 달리는데 다른 쪽은 거북이 걸음인 거죠. 이 엄청난 속도 차이,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지능은 복제되지만 인프라는 복제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잘 만든 AI 모델은요, 오픈소스로 공개되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복제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발전소나 이 거대한 전력망을 컨트롤-C, 컨트롤-V 할 순 없죠. 바로 이 지점, 즉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진입장벽, 이걸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이번 골드러시에 현대판 삽이 등장합니다. 바로 낡은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하고 빠른 기술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삽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걸 그냥 거대한 전력 보조 배터리나 전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해가 쨍쨍할 때는 전기가 남아돌지만 밤에는 못 만들잖아요. 이 변덕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데 ESS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낮에 쓰고 남은 전기를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밤이나 날씨 흐린 날에 꺼내 쓰는 거죠. 두 번째 삽은 VPP, 우리말로는 가상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력망에 아주 똑똑한 지휘관이나 교통관제탑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태양광 패널, 소규모 발전기 같은 작은 에너지원들을 클라우드 기술로 하나로 싹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하고 효율적인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술, ESS와 VPP라는 삽이 왜 그렇게 결정적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단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내내 믿고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술들이 바로 수년씩 걸리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삽들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기존의 전략, 보급로, 즉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힌다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금이 나는 곳 바로 옆에 소비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지산지소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맨날 막히는 경부고속도로 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 바로 옆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아요. 수년씩 걸리는 송전망 건설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아예 건너뛰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 겁니다.
그럼 이 지산지소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첫째, 산업단지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곳 근처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짓습니다. 둘째, 바로 그 옆에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 안에서 ESS와 VPP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과 수요를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국가 송전망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산업단지가 쿡 집어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랙록이나 KKR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전 세계적인 거대 자본들이 이미 한국의 AI 인프라와 연결된 이 지산지소 모델, 즉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실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글로벌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신재생 에너지가 무조건 답이구나 하고 뛰어들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기회 속에 숨어있는 아주 까다로운 변수와 리스크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어디까지가 변하지 않는 팩트이고 어디부터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의견 혹은 전략인지를 날카롭게 구분해내는 눈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전력망을 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최고의 해결책이다 라거나 지산지소 모델이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건요, 이건 아직은 의견이나 가능성 높은 전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냐? 정부 정책이나 보조금,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그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걸 주식시장 관점에서 섹터별로 나눠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분명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죠.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가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ESS나 BSS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갑자기 안전 관련 규제가 확 강화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기회 뒤에는 반드시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I 때문에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기술적 대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속도와 방향은 전적으로 정책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ESS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진 않는지, 또 예산은 제때 집행되는지, 바로 이런 정책적 신호들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AI 전쟁은요,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을 넘어서 누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엄청난 전력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떤 기술로 저장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거대한 전력의 길을 먼저 읽어내는 투자자야말로 이번 AI 골드러시에서 진짜 금을 캐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